최고의 질문. 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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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습니까? 글쓰고 강의하는 박종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의를 하고 책을 쓰는 소통과 공간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저는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을 전달해드리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아티클 브라이언 솔리드가 쓴 챗 GPT를 구글처럼 쓰고 있나요?라는 아티클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챗 GPT 계속 많이 쓰시잖아요. 뭐 다른 AI 엔진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이것과 구글이나 네이버하고 좀 다르게 쓰고 있는가? 뭐 이런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는 거는 확실하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어떤 느낌을 딱 주냐면은 옛날에 1800년대 후반쯤에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칼의 시대는 끝났어. 이젠 총의 시대야. 막 그러면서 총으로 이제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길게 칼 가지고 막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총의 시대야. 무대뽀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거든요. 무대뽀. 이 대뽀가 조총을 의미하는 건데 무는 총 없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대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약간 와전돼서 무대뽀 정신을 발휘해.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아무튼 칼로 싸우고 이 사람은 총 쏘는데 게임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칼의 시대가 끝나고 총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은 총을 빠르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새로운 승자가 되고 어떤 일에서도 앞서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어쩌면 AI가 지금 새로 나타난 총인 것 같아요. 새로 나타난 총과 같은 건데 어쩌면 지금 얘기하는 챗 GPT가 총이고 구글이 칼일 수 있겠죠.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총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챗GPT를 구글처럼 쓰고 있나요? 이 말이 아마 구글처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직도 검색하고 있나요? 이 말로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뉘앙스가 혼동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요. 챗 GPT를 구글처럼 잘 사용하고 있냐 이런 뜻이 아니고 아직도 AI를 쓰지 않고 검색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관련된 아티클 몇 개를 읽어봤는데 이런 표현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어떤 거였냐면은 챗 GPT가 나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 같다고 사람들은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챗 GPT가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챗 GPT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련돼서 우리가 같이 한번 질문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한번 리뷰해 보시죠. AI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AI는 진짜 저도 영상도 되게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진짜 다양하게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좀 강의를 하고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주로 자료를 좀 요약하는 거. 그래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제 저희 막 책 찾고 그렇죠? 아니면 뭐 신문 아니면 논문 이런 거 다 일일이 어떻게든 검색해가지고 진짜 시간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원하는 것들을 질문을 프롬프트로 잘 쓰게 되면 정말 AI가 너무 감쪽같이 정보를 찾아와서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정리한 걸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절약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우리보다 나이 좀 더 많은 아저씨들 이렇게 책 쫙 쌓아놓고 신문 막 스크랩 매번 해가면서 뭐 정보를 얻었던 시대를 지나서 검색을 하면서 뭔가를 얻었던 뭐 시대까지 살아봤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구글을 사용하는 거랑 챗GPT를 사용하는 거랑 내가 확실하게 좀 다르게 쓰고 있다. 이런 지금은 느낌이 구글이나 네이버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뭐 물론 좀 간단하게 뭐 네이버 지도 장소 같은 건 찾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편화돼 있잖아요. 정보를 내가 원하는 거 누르면 그냥 기사가 뜨고 내용이 떠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일상적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다 챗GPT가 아니 AI가 통합을 해서 정리해 주는데 전 놀라운 게 그 정리에 대한 그 워딩에 대한 이 내용이 정말 놀랍도록 저한테 맞춤형으로 오는 것 같아요. 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쫙 정리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의심이 들거나 틀린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대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돼.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믿는다기보다는 내가 원했던 것들을 이게 맞춤형으로 온다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했던 것들이 쭉 누적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워딩도 내가 원하는 워딩을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오늘 녹음하기 바로 좀 전에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각자의 그 챗GPT랑 제미나이랑 똑같은 질문했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그냥 텍스트랑 똑같은 텍스트 똑같은 카페에서. 거를 카페에서 넣어가지고 봤는데 내용은 어쩌면 좀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어도 내용은 흐름은 비슷하죠. 내용은 비슷한 거라고 할지 몰라도 각자한테 다 다른 워딩도 워딩, 다르고 그걸 뭐,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구조도 다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했던 질문이 첫 번째가 세계 최초의 철학자를 탈레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아주 어쩌면 똑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질문을 했는데도 내용이 좀 비슷하지만 당연히 서로 나왔어요. 다 다르게. 박종화 대표님이 좀 달랐잖아요. 어떻게 달랐어요? 맞아. 나는 탈레스가 수학자였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써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의미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그렇죠. 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 대표는 잘 안 읽었죠.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그리고 안 읽었어요. 두 번째도 질문을 했었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다르게 이야기할 만한 질문이었는데 두 번째는 뭐였죠? 질문이 제미나이한테 했었던 질문이 리더십의 본질.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네, 요 맞아요. 아주 네. 어쩌면 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르게 약간 비슷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방향 제시 이런 건 비슷했는데 그 개인에 따라서도 굉장히 또 어떤 사람은 2개 나오고 어떤 사람은 4개 나오고 항목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맞춤형이 맞다. 맞춤형이 맞고 놀랍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질문에 우리가 다양한 어떤 방식들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했던 걸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예, 좀 새로웠던 경험이 있어요? 코치님은 어때요? 개인적인 경험. 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은 꽂히는 키워드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기준이란 키워드 한때 제가 기준이란 키워드에 꽂혔거든요. 그 기준을 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기준이 뭐야? 잘 산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야?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기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었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되냐면 내가 궁금했던 그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방면에다가 물어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얘기하다 보면 야 그거 어떻게 되지? 제가 최근에 와이프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 우리가 치팅데이라고 있잖아요. 다이어트 열심히 하다가 엄청 먹는 거. 하루는 이제 그 마음껏 챙기잖아요. 그렇죠.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저랑 와이프랑 의견이 달랐어요.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이렇게 안 먹고 참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날 그걸 먹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폭발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욕구라는 부분이 폭발하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와이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학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대학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먹는 이유는 우리 몸이 얘가 계속 안 먹으면 축적한대요. 지방을 축적하게 되는데 그렇게 먹여줌으로써 얘가 먹는구나 해서 축적을 하지 않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두 사람의 얘기가 달라가지고 야 그럼 우리 이거 챗GPT한테 물어볼까? 물어봤어요. 뭐래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다르게 나왔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코치님 챗GPT한테 두개 다다, 물어봤을 두개 때는 다다? 코치님 편을 들었고 아니요. 사모님 아니요. 그거 아니? 어떤 편을 든 게 아니라 딱 물어봤을 때 두 가지 두 가지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하나는 욕구를 충족하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지방을 축적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야 챗GPT는 우리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지 않고 두 가지 다 맞다라고 얘기해줬네.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기회주의자네 챗GPT. 아니 그 2개가 답이 2가지인 거죠. 근데 지금 그렇죠. 이분들은 1개씩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한 개씩 말고. 그렇죠. 우리는 그게 중요했기 맞아요. 때문에.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챗GPT를 잘 사용을 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돈으로 한번 환산해가지고 내가 한 얼마치를 챗GPT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혹시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돈으로 환산하기 좀 어렵고 생산성으로 생산성. 내가 뭘 생산했다 그러면 그게 돈으로 얼마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 내 옆에 있던 아저씨가 이분은 소프트웨어 회사 하시는 대표님인데 자기는 자기 어시스트 하는 친구 2명을 이렇게 뺐대요. 그리고 챗GPT를
그분은 30만 원짜리 버전을 사용하신다 그러던데요. 우리가 보통 뭐, 3만 있어요. 원짜리 네, 3만 버전 30만 원짜리 있어요. 하잖아요. 근데 있어요. 30만 원짜리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가 훨씬 더 2명 인건비 이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2명이면 얼마의 월급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1인당 한 300만 원 넘게 들어갈 거잖아요. 최저임금에다가 뭐 직원 뭐 하면 그럼 600만 원 이상 이 사람은 이걸로 버는 600만 원에서 30만 원 빼야구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나 리서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그런 업은 확실히 이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고 비용도 세이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혼자여서 뭐 그렇긴 한데 경쟁력을 가지려면 남들보다 더 잘 사용해야지. 그렇죠.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좀 어렵고 하여튼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이걸 제대로 하고 있지 아니 않은 뭐냐면 KPI예요. 측정할 수 없으면 아니 측정할 수 없는 성과 없는 아니 거지. 그거는 뭐냐면 기존의 비용 대비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대비되는 영역을 잡기가 맞아요. 좀 어렵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에너지를 할게요. 에너지를 과거에는 뭐 하나를 만드는데 100이 들었다면 지금은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70이 에너지가 남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게- 원래 아. 하던 것보다 더 많은 걸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할 수도 있고 좀 더 쉴 수도 있고. 이제 그걸 비용을 따진다면 뭐해서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70만 원까지는 아니고 한 30만 원. 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추측이야. 예전에 드렸던 것이 100이라면 100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얼마의 노력을 덜 들여 가지고 100을 만들었냐? 30이었죠. 아까. 30. 30 정도만 하면 100이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70 정도를 아꼈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돈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기를 바래요. 사람들마다. 그래가지고 물론 계산이 안 되겠지. 뭐 계산이 계산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안 좀 어려운 되겠지만 것 같아. 스스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서 그게 확실하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의 판단을 한번. 근데 해보시고. 좀 어려운 게 보세요. 네. 계산을 하기 어려운 게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을 벌었어요. 만약에 저 100만 원이에요. 근데 매출이 150이 됐어. 근데 내가 있는 인풋이 훨씬 줄었어. 뭐 이런 식으로 따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돈은 100만 원이 또 1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만약에 내가 100의 캐파를 감당할 수 있는데 150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내가 50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을 써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 한 명을 안 쓰고 이거로 커버된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금전적으로 나오는 그쵸, 거죠. 그쵸. 그게 아니면 어렵죠.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너무 비쌀 건 아니고요. 하여간 네. 생산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어지는 질문으로 이렇게 네. 한번 해보시죠. AI를 잘 활용해서 큰 생산성을 올린 구체적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뭐가 있냐면 예전에 2014년도에 코칭의 정석이라는 책을 쓸 때 제가 그때 책 윤문 작업을 했어야 됐거든요. 출판사 작가 보니까 제가 이제 윤문 작업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 어떤 작가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아는 분이라 좀 저렴하게 했다 해서 그때 책이 한 200페이지 좀 넘었는데 그때 비용을 한 100만 원 정도 줬어요. 100만 원 주고 그 윤문 작가가 한 보름 정도 한 2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 10일인가 2주 돼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해서 이제 보내줬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100만 원 줬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2025년도에 코칭의 시선이라는 책을 딱 대놓으면서 그걸 가지고 윤문 작업을 또 맡겨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작가보다는 챗GPT한테 배울까? 그때 이제 200달러짜리 그 30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걸 등록해 가지고 걔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걔한테 맡겼다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0만 원 들었어요. 30만 원에서 이틀 만에 했어요. 뭐 시간이 더 있었다면 더 빨리 했을 텐데 이틀간 걸렸거든요. 결과론적으로 2014년도에 100만 원 들였던 것을 2025년도에 30만 원으로 근데 윤문 작업을 보내죠. 완벽한 것 같아요. 더 낫더라고요. 더 나아요? 왜냐하면 윤문 작업은 거기서 다듬어 주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좀 더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풍성하게 마사지해 준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훨씬 좋더라는 거죠. 난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한두 달 전에 그 우리 부인하고 그 책을 하나 같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학 생각의 기술이라는 책을 성인을 버전으로 썼는데 아이들 학부모들한테 뭐 선생님이나 학부모들한테 한 버전으로 아이를 위한 수학 생각의 기술이라는 책을 우리 부인하고 저하고 같이 썼어요. 내용은 전혀 다른 포맷인데 아무튼 그런 컨셉으로. 근데 원고가 다 끝나서 내가 출판사 담당자한테 줬는데 출판사 담당자가 이 원고가 내 말투가 성인들한테 하는 좀 딱딱한 말투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 학부모나 이렇게 아무래도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작업을 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샘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고 우리 부인한테 같이 얘기했더니 우리 부인이 그 그록이라고 있죠. 네, 있어요. 앨런 머스크가 하는 그록에다가 그건 유료 버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로 이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 써줘봐 해가지고 써줬던 거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출판사 담당자한테 내부적으로 힘쓰지 말고 우리가 AI로 이렇게 한번 바꿨는데 이 톤 어떠냐, 이 톤 마음에 들면 다 이렇게 바꾸라고 하겠다 그랬더니 첫 번째 출판사 담당자가 감동을 했어. 좋대요. 아니 너무 좋아. 일단은 AI로 활용하는 나한테 존경심이 생긴 거지. 일단 AI로 사실은 내가 활용한 게 아니라 우리 부인이 한 건데 나한테 존경심 생기고 두 번째 자기들이 뭔가 작업을 오랫동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대신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시간 돈이 시간 돈 아끼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읽어보니까 세 번째는 읽어보니까 마음에 든대. 괜찮아. 네, 좋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이렇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우리 부인한테 또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부인은 그로한테 시켜가지고 그냥 시키면 그냥 얘가 그냥 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넘겨줬죠. 그리고 나서 저는 존경심도 없고 그들의 돈도 세이브해주고 막 이런 생각을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때는. 맞아요. 저는 저 개인적인 건 아니고 유튜브 보다가 이제 봤는데 그 변호사들 진짜 한 실제 변호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들이 쓰잖아 이거를 쓰는데 사실은 되게 자료 같은 것들을 막 그 법전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막 5일도 3일도 걸리고 하는데 정말 이 GPT를 통해서 단 몇 분 만에 근데 더 잘 쓴대요.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너무 많이 줄었고 그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컴플레인 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제 그거 딱 보면은 쓴 거 보고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자기가 똑같은 거 챗GPT 돌려가지고 이게 더 나은데요? 이런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뭐 그런 차량. 그래서 진짜 어떤 업종들은 굉장히 변화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도 이제 그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요즘 하나의 서비스가 뭐냐면 고객들이 뭔가 소장을 들고 오게 되면 그걸 뭐 작성을 한대요. 뭘로 작성하냐? 챗GPT로 작성해서 온대요. 맞아요. 그러면 변호사한테 보여준대요. 검토해주는 역할. 네, 검토해 주세요라고 한대요. 맞아요. 그럼 요즘 변호사들의 서비스가 하나가 검토해주는 역할. 뭐 돈이 좀 줄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뭘 보냐면 이것은 맞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90% 정도는 맞대요. 한 10% 20%는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걸 찾아내주는 것이 이제 점점 전문가들의 역할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대에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은 뭐냐면 챗GPT가 얘기하는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 부분을 마사지 좀 더 점검을 해주고 고쳐줄 것인가를 제안해주는 역할이 점점 전문가들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점점 봐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전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었는데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근데 어떤 그 번역가가 나와서 자기 작업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나는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 알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외국에서 영화가 들어오면은 이제 개봉하기 전에 이 사람한테 오면은 이 사람이 다 번역 먼저 하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AI 서비스를 이것저것 몇 가지 해가지고 한 달에 150만 원어치 서비스를 쓴대요. 자기는 한 달에 비용으로 150만 원 정도 서비스를 쓴다 그러면서 번역을 똑같이 하더라도 나는 아침에 뭐 배가 고팠어라고 그냥 할 거를 배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표현 같은 것도 인공지능을 사용해 가지고 더 재미있는 표현, 뭔가 상황에 적절한 표현 이런 걸 찾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걸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150만 원어치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대박이죠. 대부분의 AI를 다 유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비싸게? 라고 생각이 들다가 또 한편으로 딱 드는 사람 생각이 야 저 사람은 150만 원을 써서 한 달에 2-3천만 원, 3-4천만 원 버나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비용의 AI 서비스를 사용할수록 내가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가령 된다 그러면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진짜로 요즘 세상의 경쟁력이다. 그렇죠. 사람 쓰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작가들도 막 그런다면서요. 새끼 작가들한테 뭐 자료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뭐 종합병원 뭐 이런 상황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의사들한테 자문 계속 받아야 되는데 메인 작가가 계속 뭐 산부인과 의사한테도 전화 걸고 응급실 의사한테 전화 걸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작가들이 너는 저 의사, 너는 저 의사 이렇게 맡아서 뭐 할 텐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또 생각해 보니까 챗 GPT한테 다 하게 하고 의사 한두 명한테 내용 한번 전체적으로 점토 한번 되죠. 해주시면 뭐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챗 GPT를 인간관계나 소통 또는 리더십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은 인간관계 소통, 리더십, 소통이라는 부분에서 실제 사례가 제가 아는 분이 하셨던 게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게 있었냐면 고객한테 클레임을 들어야 되는 그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고객하고 어떻게 소통을 잘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그분이 갑자기 챗GPT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대요. 고객이 이런 일로 오게 되어 있어. 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마 고객이 클레임을 할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식으로 대답하면 좋을지를 알려줘라고 딱 했대요. 대박스. 그러니까 딱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보통 이러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고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오.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왜 실망스러운지를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노력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객님이 그걸 몰라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것대로 그러니까 물론 100%는 아니겠죠. 그걸 참고해가지고 고객을 대응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그 고객이 떠날 때 잘 부탁합니다 하고 그냥 갔대요. 야 협상의 스킬 같은 거를 뭔가를 가르쳐 줬나 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보통 보면 죄송합니다라고 끝낼 일을 고객이 서운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왜 서운했는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까지도 한번 정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니까 그게 근데 이제 지금 이 결과로 된 사례가 챗GPT를 구글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솔루션을 직접 받은 거니까. 그렇죠. 컨설팅 받듯이. 네, 그러니까 컨설팅을 옵션을 주니까. 받은 거네 진짜. 그러니까 옵션을 여러 가지 중에서 자기가 그 중에서 선택을 한 거죠. 리더십에서는 사례 연구 같은 게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사람들에게 듣는 것도 있고 그렇게 발굴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 같은 걸 주고 그걸 만들어 달라고 하면 실제 서칭을 해서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들이 엄청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진짜 그럴싸한 근거 있는 사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뭐 리더와 누가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그럼 그런 케이스 스터디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굉장히 활용할 수 있죠. 그걸 보고 뭐 제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즈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리더십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리더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직원하고 소통이 안 돼, 그러면 또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물론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직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 내가 원하면 그런 관계에 대한 것도 자문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뭐 리더십 전문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 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편하잖아요.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읽고 내가 통찰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 스킬을 배워야겠다. 이런 것도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AI를 하나의 인격체로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서 대화를 해보면 좋겠네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그 보이스로 하는 거 해보셨죠? 네. 예, 보이스는 어때요? 보이스는 저도 해봤는데 보이스는 아주 깊이 있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이스는 하면서 내가 쫓기는 것 같아요. 빨리 뭔가 대답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캐주얼한 대화는 재밌어요. 그렇죠. 그냥 캐주얼하게 뭐 어때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좀 업무적으로 들어가면 좀 한계가 약간 있어요. 그렇죠. 아직은. 생각하고 질문해야 되는데. 맞아요. 상황적으로도 내가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말로 하는 상황보다는 원래 필요한 걸 하려 그러면 노트북을 켜놓고 뭔가 메모도 해가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AI가 인간관계나 소통, 리더십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전에 AI가 사실은 소통이 필요 없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소통이 필요 없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줄여버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시니어 개발자인데 주니어한테 그걸 설득하고 해야 되거든요. 설득하고 안내도 해줘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설득하고 안내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관리라는 영역이 없어지는 거죠.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팀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팀원들이 그 일을 했다면 이제 팀장 혼자서 팀원들이 이끌고 하는 것과 비슷한 어떤 AI가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된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AI가
소통 또는 리더십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전에 AI가 이런 영역들을 점점 필요 없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럼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질문. 그 예전에 영화에 허에 나온 것처럼 허, 네. 이제 그 AI랑 거의 사랑에 빠지잖아요. 네. 근데 어때요?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더 지나면 내가 혼자 있어. 그리고 마치 사랑에 빠지듯이 이게 AI랑 대화하면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인형을 네. 주문 제작해서 그 애와 사랑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 있어요? 실제 있어요. 아 일본에 네. 주로 뭐 보면은 그 약간 오타쿠 이런 사람들 그거 말고 대화로 그냥 대화. 대화로 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꼭 형태뿐만 아니라 아마 그 대화를 입히겠죠. 그 인형에다가. 뭐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가능하다. 네. 아 대화로 뭔가 사랑에 빠지기는 어렵고 그 대화하는 뭐 예를 들어서 피지컬 AI 물체, 같은 게 로보트. 로버트가 예뻐 그러면은 사랑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왜 신의 음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화로 사랑에 빠지는 거는 그게 디테일한 감정까지도 다 사실은 체크해주고 맞춰주면 내가 AI라고 해도 감정적으로는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걸 AI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지. 정말 근데 거기까지 커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과연 AI가 공감을 하는 것인가 인간이 공감한다고 느끼는 것인가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공감한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AI가 얼마나 그걸 잘 구현해 주는 것에 따라서 인간이 그걸 더 많이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 인간의 몫인 거지 AI의 몫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 우리 마지막 질문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해보면 네. AI가 지금과 같은 세상을 가지고 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더 좋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뭔가 좀 우울하고 암울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세요? 정반합이다.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런 기회주의적인 이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면. 아니 AI가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좀 더 더 속도감 있게 뭔가 좋아지게 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되는 어떤 일이니까. 그런 반면에 격차가 더 커질 것 같아요. AI를 많이 활용하는 분들은 사람과.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이 뭔가를 벌일 수 있고, 근데 AI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우리 그때 세웨트반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인구 대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한 10% 20%밖에 사용 안 할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격차에 더 벌릴 것이다. 삶의 질, 퀄리티, 삶은 성과. 더 좋아질 것이고 생명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찾아가는 행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기계가 인간을 괴롭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큰 거부가 없으세요? 기계, 로봇. 아니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져가지고 뭐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생긴다. 뭐 이런 지금에서 똑똑하지 이야기하는 않아요? 사람. 똑똑하긴 똑똑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인간을 괴롭히는가 하면은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AI 자체가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뉴런처럼 기계가 그런 뉴런만큼의 그런 생성을 만들어내면 인간처럼 자의식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의식을 가졌을 때 어떤 AI가 새로운 인격체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좀 더 내다보고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지금 지구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권력자로서 이제 있잖아요. 그럼 이 지구에 있는 인간은 과연 이 지구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면 특별한 존재인가라는 신이 인간을 특별하게 지금 만드셨다라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챗 GPT를 구글처럼 쓰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구글처럼 사용하지 마시고 챗 GPT를 정말로 잘 사용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새로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